안녕하세요. 성상개미팀입니다. 자, 12월 1일 한 달의 첫날, 이 첫 거래일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꽤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불안불안했는데 일단은 장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물론 코닥 시장이 0.8%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1.07%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시장이고요.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중후반을 지나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정강 후약 시장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장 후반 돼야 알겠지만 이렇게 좀 잘 올라가서 깨끗한 마무리가 첫 거래일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주었죠. 코스피 시장 돌아와 주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기관도 어제 하루는 이 매도를 하고 오늘 매수를 해준 이런 모습이 있고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하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좀 이렇게 세진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약간 약세 시장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급락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나마 조금 한시름 났고요. 사실 어제 좀 과한 부분이 있었죠. 거의 모든 주가들이 1년 전 주가로 회귀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부스터 샷으로 이 나노코박스가 아마 승인 나는 게 오미크론에 관련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뉴스나 기사들은 참고 사항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에 대한 국내 첫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MBC의 출처를 잠깐 보면 자, 이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일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오미크론인지 아닐지 일단은 검사를 해보아야 되니까 섣부른 판단보다는 저런 기사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이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강화는 다시 시행이 될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중남미도 이 오미크론에 뚫렸죠. 사실 실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 무섭죠. 브라질에서 2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시스의 출처를 잠깐 보면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남미 중 최초라고 그래요. 가디언 CNN에 따르면 브라질 식약 이색감시국은 브라질에서 2명이 오미크론 변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고 이로써 이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한 20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이 변이라든지 이 변이의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고 감염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여기에 조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바로 이건데 부스터샷도 뚫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의 출처고요. 이스라엘 의사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 학교에 참석부에 귀국했는데 50대 의사가 감염이 됐고 또 이 70대 의사까지도 감염이 되는데 이 2명 다 전부 다 부스터샷까지 맞은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부스터샷도 뚫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살펴본 얘기로는 이제 베트남 언론이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나노코박스가 승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런 현지 베트남 언론의 기사가 있었죠. 자, VN 이코노미인데 여기서 베트남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3차 접종을 위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HLB 주식들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HLB 생명과학은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가 좀 보이긴 했는데 코닥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우리기술 투자는 약 800억, 500억 정도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역시 HLB도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SM, 3위가 우리기술 투자고 7위 HLB가 있습니다. 이 한 달간 좀 400억 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무래도 공매도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이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 HLB를 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12월 들었으면서 어제 11월 말부터는 약간은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주식이 좀 크게 밀릴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HLB 생명과학은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죠.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HLB 생명과학은 HLB에 비해서 공매도가 좀 약하고 특히 대차 거래가 저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일단 HLB의 대차 거래를 좀 보면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살펴드리고 있어요. HLB의 신규 수량이 좀 꾸준히 늘긴 하지만 역시 상한 수량도 있고 그렇지만 신규 수량이 제법 쉽게 줄진 않습니다. 공매도도 14%대 나오고 있고 두 자릿수 나오다가 중간에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역시 5%대 가까운 위험성 있는 공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HLB는 공매도가 좀 리스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땐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받지 않는 것뿐일 거라는 그런 생각 좀 들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차거래 자체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공매도는 물론 5%대 근처 어제도 6%가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좀 리스크가 되긴 해도 아직은 차트적으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월봉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장기 추세인 월봉의 추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가격으로 보면 34,000원대가 됩니다.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이번 달에 이 저점을 하회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HLB 생명과학도 보면 제가 추세를 이탈하는 즉 중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는 이 황금계열선 2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딱 20개월선 찍고 돌아서 나가는 이런 모습 보였죠.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선은 20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주식이 더 이상 추가로 밀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추세가 우하향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HL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좀 멈춰준 모습인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보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과연 지지선을 깨서 추세를 하락하느냐 또 추세를 돌려놓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월봉 차트가 많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HLB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전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이 변곡점 기준선을 지켜주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일단은 20개월선을 깨지 않는 일단 다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HLB 제약인데 같은 그룹 쪽이기 때문에 저번 달에 20개월을 깨문으로 인해서 이번 달에 20개월선까지 반등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역시 추세는 더 우하향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HLB 제약에 대한 어떤 대응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물론 이번 달에도 20개월선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돼요. 그렇지만 20개월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만 다행인 건 넥스사이언스죠. 넥스사이언스가 저번 주에 저번 달에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면 이내에서 일단은 10개월선에서 끝나긴 했는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10개월선 위에 있고 캔들이 밑에 자리를 잡게 되죠. 따라서 이번 달에 10개월선의 가격인 18,600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가줘야 돼요. 2만원대를 호가창이 지금 19,500원인데 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전체로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이 됐다고 보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의 턴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추세의 턴이라는 게 결국 5주선 중기 추세를 말해주는 5주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5주선 18,300원을 깨지 않는 한 일단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는 추세 잘 타고 가고 있죠. 반바닥 찍고 240일 찍고 돌아서 21선 지켜주고 돌아가는 모습이라 향후 좀 단기로 대응할 때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안구건조 쪽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지트리비엔트인데요. 저번 달에 월봉 5개월선을 잘 지켜줬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 5개월선 근처에서 지금 멈춰져 있죠. 이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20개월선까지 이격이 모이고 돌파하고 나가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HLB를 얘기 안 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 HLB 테라피틱스가 결국은 중기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 근처에 이걸 잘 지켜주면 결국 20주선 근처에서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20주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HLB 파워는 이렇게 보면 예전에 매각이 됐긴 했지만 같은 매일 살펴보던 종목이랑 같이 보는데 역시 20개월선 기준 잘 돌아서고 있죠. 제가 20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대응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반등해주는 저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20개월선 자리죠. 이걸 일봉에서 알 수는 없어요. 왜 이거 찍고 3% 올랐지? 이게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근처기 때문에 그린 거죠. 이렇게 추세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코스피 시장이 좀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코닥 시장도 얼른 살아나서 오늘 하루만큼 좀 좋은 이 성적으로 주식이 잘 상승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